삼사신경론과 함께 살아가기. 그러면은 머리가 아닌 전신의 문제라고? 3차 신경통의 치료의 문제점은 이것을든지 내 신경이 극한된 것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 신경 자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몸이든 마음이든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내 신경통이라는 최종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 신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나는 3차 신경통이 발병하기 전부터 시름시름 몸이 안 좋아졌지만 병원 검사에서는 딱히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러나 막상 발병하고 나서는 검사를 할 때마다 거의 무슨 종합병원 수준으로 괜찮은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예전에는 유별할 정도로 건강치였다. 잔병 치료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잤다. 건강한 사람이 한 방에 훅 간다더니 내가 그 꼴이었다. 철인 28호같이 무쇠처럼 버티고 버티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린 몸은 이제 마치 유리인형이라도 된 듯이 아슬아슬하게 깨지기 쉬웠다. 몸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는 것이 없는 느낌이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몸 전체의 30분의 1도 안 될 그 작은 안면 부분이 마치 내 몸 전체보다도 더 큰 느낌이었고, 그 커다란 통증이 완전히 온몸을 덮여버린 듯한 감각이었다. 손끝 발끝은 너무나 차가웠고 조금만 가면이 있어도 저려왔다. 항상 몸이 너무나 무겁고 아파서 전신 마사지를 자주 받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몸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확실하게 왔다. 그리고 그것이 내 통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또한 확실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의 온도로 알 수 있었다. 손과 발 그리고 몸의 어느 부위가 되었든지 만졌을 때 차가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환이 좋지 않은 것이다. 시가체의 순환은 머리 한 부분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몸 전체의 이런저런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내 신경에서 드러난 것이고, 다른 이야기는 삼육은 유통의 문제로, 다른 이야기는 또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몸의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그 몸이 온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높이는 것이다. 피와 체액의 순환은 머리 한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온몸이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그 몸이 온몸을 유지하도록, 특히 머리와 내 신경 쪽에만 온통 신경이 쏠리는 사이에 우리의 하체는 아예 관심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체에 대해서 점점 하체를 생각하자. 또 발, 손끝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3차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인 혈자리는 모두 책이 조금씩 다 달랐는데 발가락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에 혈자리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혈자리를 지압봉등으로 눌러보면 확실히 유달리 아팠다. 혈자리에 눌렀을 때 아픈 곳은 급소가 아닌 이상은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내가 애용하는 지압 방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으로 먹고 머리를 톡톡 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그런데 이것으로 목덜미와 뒤통수 사이 혀라인 주변을 두들기만 하면 항상 발바닥 한 부분이 같이 찌릿찌릿하고 자극이 온다. 이게 왜 그런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으나 머리 뒤쪽을 치면 발바닥에 자극이 온다는 것이 머리와 발의 어떤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듯이 느껴졌다. 공부를 할수록 우리 몸은 부분이 이어져 있을 뿐 그렇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장청내청이라. 장청내청. 어머니가 돌아오신 후에 나는 급성신경성 위염에 걸렸다.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하니 위장 속 전체가 청결되어서 완전한 피피치였다. 급성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다고 했다. 소화에도 배변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전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별나게 잘 먹는 대식가였다. 살이 찌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왜 모르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내 먹성을 보면 놀라기 일쑤였다. 미국 살 때는 주변 분들이 먹는 게 다 어디라고 뉴저지 7대 고일과 사위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하여간 철도 씹어먹을 만한 식욕과 튼튼하게 그지없던 위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뚱뚱하지는 않았지만 마른 느낌도 주지 않고 적당한 체형이었는데 몸무게가 계속 줄었다. 나는 내가 먹어도 안 찌고 굶어도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을 생각하며 살아봤는데 장기간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는데도 아무리 날아도 살이 빠지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살이 빠지니 더욱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든 살 좀 찌워보려고 노력했으나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내 위와 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마사지를 받을 때 마사지가 내 배를 누르면 하고 튀어오를 만큼 아팠다. 장이 딱딱하게 굳어서 마치 감자 뿌리가 절절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생전에 없던 변비가 나를 괴롭히고 동의감에 장청 즉 내청이라는 말이 나온다. 장이 있게 돼야 내가 맑아진다는 뜻이다. 장이 마음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아마도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긴장하거나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나거나 속이 쓰이다. 설사하거나 변비에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것이 모두 뇌와 장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체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여러 메이어가 쓴 뇌와 장의 은밀한 대화 커넥션은 이러한 뇌와 장의 긴밀한 연관성과 장신경세포 및 장내 유익균의 중요성 그리고 장이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다룬 책이다. 뇌와 장에 대해서 계속 공연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람은 장에 더 예민해지고 장내 미세물 물건에 이것도 공격적으로 변한다. 마치 정치판에서의 예민한 대립된 그 좌우의 문제가 경색 국면을 만들듯이 그런가 봅니다. 나는 3차 신경등이 생긴 이래로 항상 피곤함을 느끼고 쉽게 지쳤다. 무기력함과 우울증 증세에는 덤이었다. 나는 이것이 내가 통증이 심해서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장에 관해서는 공부할수록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의 증세가 바로 만성피로, 무기력증, 우울감, 두통이라는 것을 알았다. 장이 안 좋으면 무기력증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신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 내 신경이 장신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 모르겠다. 둘 다인가? 일단 다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둘 다 신경 써야 한다. 내가 장세포에 미치는 영향만큼 장이 내 세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하다. 끝으로 기생충 약을 꼭 1년에 한두 번씩 잊지 말고 먹기를 권한다. 나는 내가 도대체 뭘 먹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검사받을 때마다 기생충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어디서 유별난 엽기 음식을 날로 습관이 한 것이 아닌데 나만 특별하게 기생충을 키우고 사는 것은 아닐 것 같아. 한국인은 대부분은 기생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염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범인이기도 하다. 기생충 약을 먹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니 일단은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좋겠다. 정기적으로 기생충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정기적으로 먹어야 할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